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다음 카드는 어떤 걸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아예 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규정하며 체포가 가능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윤석열 아바테라는 사실을 축하드려야 될까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응 여부도 최종적으로 좀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까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늦춰졌다. 그 이유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다음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다음 카드는 또 한 번 탄핵 카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분명히 헌법재판관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탄핵 사유가 되고요. 탄핵으로서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탄핵 소추가 될 경우에는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대신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정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곧 있으면 조만간 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복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결코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결국 선택할 수 없는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근데 데드라인도 걸지 않았습니까? 어제가 데드라인이었는데.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은 더 이상 참을 만큼 참았다. 저는 그 분노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여야 합치가 없다라고 해서 임명하지 않고 헌재 만장일치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잖아요. 예. 참을 수 없는 건 맞는데 예.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한 사태여서 예. 그런 국정 불안적인 상황들을 감수하고서도 탄핵 소추 카드를 들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훈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꺼내면 안 되는 카드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또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직무유기 혐의가 좀 적용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예. 민주당의 딜레마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거죠. 제도권 정당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카드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장외투쟁 아니겠습니까? 천막 당사해놓고 지금 막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직무유기가 성립된다고 하면 벌써 공수처에 고소 고발했겠죠. 아시다시피 형법상 직무유기라는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아니면 방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직무 권한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통령 내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돌아오면은 그분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굳이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점 하나. 나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듯 그냥 부총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 원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법에 어떻게 돼 있죠? 재직 중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유기는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백보 양보, 만보 양보해가지고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해서 수사도 받지 않고 그것으로 해서 체포 구속될 턱이 없습니다. 그걸 가장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뭔가를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령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 정말 다급하구나, 정말 다른 카드가 없구나라고 거꾸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카드도 엄포용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예. 벌써 했겠죠. 예. 사실 그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이게 마지막 카드다. 내일까지 하라. 최후 통첩인데 최후 통첩 지났는데 못 쓰게 해줬죠. 결국 29명에 대한 탄핵. 이제 1명, 2명 더 하면은 31명에서 요즘 뭐 그 시쳇말로 유명한 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31명 맛 뭐 이런 얘기가 나올처럼 예. 이제는 탄핵 카드가 희화화될 어떤 그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애로 나간 민주당 발언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른바 몸조심 하라 이 발언을 놓고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상대로 체포라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란 선동죄 현행범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29번 탄핵도 모자라 30번째 탄핵까지 운운하며 탄핵 도착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만으로는 분이 안 풀렸는지 테러 사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치 집단의 가학적 행태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디즘이 아니라 사디즘입니다. 정말 무서운 발언이에요. 대장동, 백현동 등 뭐 성남 FC 뭐 사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수사 중이거나 또 수사를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에 몇 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이 몸조심하길 바란다. 나는 이거 듣고 썸짓했어요. 네, 여권에서 뭐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내란 선동하는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뭐 이게 내란 선동이 되겠습니까? 실은 이게 형사소송법에 다 규정된 거예요. 현행범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잖아요. 예. 그건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거든요. 이걸 체포해서 국가기관, 경찰에 인계한다는 것이지 이게 뭐 개인적으로 사적 구제를 하겠다 예.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반환을 했다라고 봐요. 이거 너무 헌법 유린 상태를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칭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황당하다. 예.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왜 임명을 안 하죠? 임명 안 하는 게 뭐 떳떳한 건가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을 무시하는 건 실은 내란 선동은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 폭력적인 걸 구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에 따라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직무유기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예. 저는 직무유기가 충분히 된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건 직무유기고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예. 이거 직무유기 고발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취지인 것이고요. 뭐 권한대행은 내란과 외환죄만 처벌된다? 이것도 뭐 헌법에서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뭐 현행범 표현 운운했는데 그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행범이잖아요. 범죄 실행 중이죠. 예. 직무유기를 계속 하고 있는 예.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치 예.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그건 뭐 정파적으로 하는 행동일지는 몰라도 예. 헌법 질서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어제 그 발언의 그 상황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이 발언을 좀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미리 내심 준비해서 계획했다. 저는 그렇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고에는 없었다고 이런 원고에는 얘기가 없었는데 전해지던데요. 그래서 예. 그 옆에 앉아 있던 분이 이제 그 구호 외치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 하면서 본인이 마이크를 들더니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몸조심하시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지금 그 김성태 전 의원님도 이거 정말 무서운 발언이요라고 했는데 실제 오늘 그 국민의힘의 그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안남시 시장의 폭정을 다룬 아수라 영화의 한 장면을 하면서 똑같다.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안남시 시장이 몸조심해라고 하면서 이 조커와 같은 웃음을 하면서 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이 또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체포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좀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잘사니즘이 아니고 사디즘이다. 어떻게 보면 사디즘이 뭡니까? 폭력적인 어떤 그 성행위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지자들한테 대해서 테러를 교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좀 전에 그 이 변호사님은 그 아니라라고 했지만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념 강사로 불리우는 전한길 강사가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절차를 무자비하게 진행을 하면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라고 했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것은 그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 지금 보수 단체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란 선동죄 그리고 또 협박죄 나아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지금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야권의 강력한 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권 주자로도 이제 꼽히기 때문에 여권의 이른바 잠룡들도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 조폭들에게 테러 선동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이재명 대표 특유의 폭력적 보복 광기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정성호 의원도 표현은 좀 과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좀 사과할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정말 화가 났는데 화를 표현하면서도 그 선은 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그 문맥적인 취지가 법에 따른 현행법 체포 요건대로 하라 뭐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 선은 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회의원이 헌재를 뭐 깨부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김영현 전 장관 같은 경우 뭐 처단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대가 굉장하게 과격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강력하게 메시지를 낸 것 같고 헌법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도 민주당이라든가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믿고 기다려줬는데 상대 진영이 너무 과격하게 나오니까 예. 헌법재판관들도 위축됐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지층의 마음을 좀 대변해 줄 필요도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 최근에 뭐 암살 위협도 있었고 경호가 상당히 이제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모습에서 이제 방탄복을 입고 있는 것도 좀 화제를 모았는데요. 요즘에 경호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어떤 경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보니까는 방탄 가방도 들고 방탄 또 가방, 예. 방탄복도 있고 또 경호원들도 대동하는 그런 모습이 동영상에 지금 포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정치인에 대해서 특히 이런 그 위협이 있다고 하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도 부산 가덕도에 갔을 때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그런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조심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협박 위험, 특히 뭐 707 특공연한 출신들이 러시아제 총을 뭐 이런 운운을 얘기를 하는데 예.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경찰에 혹시 민주당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수사 의뢰가 왔는 것이 있나요? 물었더니만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확인해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말 그런 어떤 그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금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부적으로 이제 방탄복 입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은 방탄복을 입으면서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그 한 글을 봤더니만 민주당 당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관을 했던 분이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하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건 거예요. 지금 대통령 그 대행에 대해서는 몸조심하라. 그리고 자기는 방탄복에 경호원을 하면서 그 얘기 최상목 권한대행 몸조심하시라라는 것을
민주당 소셜 공식 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탈당했다. 그래서 내가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냈는데 그 당비 나가는 것도 이제는 아깝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내가 차라리 1,000원짜리 젤리 사 먹고 말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당원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는 이런 모습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당원들 반응은 뭐 여러 다양한 반응이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주신 걸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런데요. 방탄복까지 지금 입어야 될 그런 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최재형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다 탈당해야 되겠어요. 아니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겠다라고 나선 대통령이 있는데 다 탈당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어서 제가 평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국가가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안 지키는 것이 합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요. 한 번 테러 위협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탄복까지 입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엄했을 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김영현 전 장관이나 태연하게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할 일을 우리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탄핵 사태로 여야 지지층이 굉장히 감정이 고조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는 헌재 앞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에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영상부터 좀 보여주시죠. 네, 헌재 앞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왼쪽에 보셨죠? 백혜련 의원이 이렇게 계란을 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혜련 의원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나 시위대를 해산했다 이렇게 이제 좀 비판을 하면서 이 계란을 투척한 사람을 찾아달라 고발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혜련 의원 오늘 아침 헌재 앞에서 이렇게 날달걀을 맞는 이런 모습도 보셨는데요. 백혜련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백혜련 의원의 목소리를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솔직히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이게 가까이에서 맞았으면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찐계란인가요? 혹시? 찐계란이 그러니까 계란이 터지는 건 괜찮은데 이 찐계란에서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시기를 경찰들에게도 당부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저렇게 이제 계란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한 행동은 아닌데 백혜련 의원이 오늘 이제 경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불만을 표시한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제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폭행의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시위 항의 표시로 삶은 계란이 아닌 그냥 날계란을 던지는 경우는 있지만 또 삶은 계란이었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 보면 얼굴을 맞았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이 컸을 것 같고요. 찐계란 여부는 저희가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죠. 확인한 건 아니고요. 네네. 백혜련 의원이 찐계란인지 확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뭐 저런 폭력적인 사태는 있지 않아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의원들도 집회를 하듯이 그 반대편의 집회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리지 않은 것 자체, 민주주의적인 집회를 못하게 하지 않는 것,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 지금 폭력적인 사태가 너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항상 대기 상태로서 좀 집중을 통해서 예. 저는 폭력적인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백혜련 의원이 이거 찐계란인지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든지 폭행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찐계란인 경우와 날계란인 경우 구분해서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신체에 예. 어떻게 보면 맞았고 뭐 멍이 든다 이러면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상해죄가 예. 될 수는 있는데요. 예. 특히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형사 사건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잠시 법조인으로 돌아와서 저런 어떤 반응을 보인가 아닌가 예. 싶은데요. 저 또한 동일한 의견입니다. 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지금 뭐 본인은 뭐 찐계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림에 봤을 때는 날계란이고 날계란이 어떻게 보면 몸에 부딪히자마자 이렇게 깨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저 같습니다. 밑에 좀 떨어진 계란도 하나 보여가지고 하나 보였는데 그건 좀 아마 확인해 그런 봐야 될 것 부분과 같아요. 다른데 예. 결국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맞습니다. 예. 다만 정치인은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또 이것 관련해서 받은 글이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맞아서 일이 풀리면 어디라도 가서 맞겠다라고 했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더불어서 이회창 전 대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문시장에서 계란으로 마사지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것이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백혜련 의원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본인 의사가 가해자,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범인을 색출해달라라고 예. 했으니까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백혜련 의원은 이렇게 이제 판단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에게 이제 계란 던지고 뭐 밀가루도 던지고 이런 모습은 이제 많이 본 장면이긴 한데 던진 사람 찾아달라.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말씀 안 하셨어도 당연히 찾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예. 다만 우리가 피해자에게 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발언이라고 예. 생각되고요.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폭력적인 상황들이 결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폭력은 자제해야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예. 사회 갈등이 이번 주, 다음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들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취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이제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저런 경우는 뭐 특수폭행까지 적용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수폭행은 이제 흉기를 사용하는 건데 그렇습니까? 우산 예. 같은 경우는 흉기로 봐요. 예. 근데 계란은 이제 흉기로 보지 않고 특히 날계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단순 폭행 정도 수준인데 네. 아까 바닥에 떨어진 뭐 삶은 계란이 있는 거 보니까 예. 저 여성 입장에서 보면 좀 맞았다면 굉장히 아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해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해 정도는 되죠. 특수폭행까지는 어렵다 할지라도요. 예. 어쨌든 지금 뭐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후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뭐 계란 투척이 하나의 좀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지층들 양측 모두 상당히 좀 신경이 고조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번 탄핵 선고 결과를 뭐 이렇게 예측하면서 결과가 어떻든지 참 걱정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합의 안 될 거예요.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석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헌재 구조가 4대 4입니다. 좌파 우파로. 근데 좌파 4명이야. 이유 불문하고 탄핵이고 우파 4명 중에서 2명이 넘어가야지 탄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2명이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쉽게 못 넘어갈 겁니다. 대통령이 석방이 돼버리거든.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 못 내리고 있습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탄핵 찬성, 탄핵 반대가 팽팽하기 때문에. 네, 왜 늦어지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이 부분은 예. 양수겸장한 노회한 정치인의 아주 전략적인 발언이다.
탄핵이 기각되면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러브콜이 되는 것이고 탄핵이 인용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러브콜, 양수겸장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오랜 기간의 어떤 정치와 법률가로서의 어떤 경험이 녹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은 혼란이 있지만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면은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전체 본인이 봤을 때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의 몸일 때는 아무래도 그 헌법재판관님들이 판단하는데 좀 부담이 덜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실질적으로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석방된 상황 속에서 과연 탄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큰 의문점을 던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뭐 어떤 개인적인 호감, 불호감 이런 걸 떠나서 법률가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은 굉장히 촉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2월 말에 끝나면은 사실 3월 초에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했는데 벌써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이런 모습에 많은 법조인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로 본다는 점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분석에 저 또한 한 표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시종일관 탄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 본인의 뭐 이른바 사실상의 대선 행보는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속마음은 다른 거죠. 저는 뭐 탄핵이 100% 인용될 것이다라고 홍준표 시장은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지지층들이 서로 간에 결집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없이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얘기를 한 것이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눈치 보는 영향은 미치는 거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마치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탄핵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거든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자신의 편으로 좀 만들고 싶은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신들이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 헌재 선고가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다음 주로 넘어가다 보니까 다음 주 이제 달력에서 일정이 두드러지는 일정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 지금 수요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26일이죠. 이렇게 되면은 항소심 선고 전이냐 후냐 이것도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가 대한민국의 슈퍼 위크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 사법 위크.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어떤 운명이 좌우되는 한 주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수요일 3월 26일이 이재명 대표 그 공선법 2심 선고입니다. 전체적으로 저 또한 이런 어떤 구도를 좀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난 이후에 탄핵 결정이 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예측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죠. 반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다음 주 금요일 날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지금 솔솔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을까요? 아마 본인으로서는 본인뿐만 아니고 민주당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지금 압박하지 않습니까? 왜 타이밍이 중요한데 왜 빨리 하지 않느냐? 그만큼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하는데 그렇게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해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대선이 되면은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헌법 교수들 다수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도 정지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탄핵, 본인에 대한 어떤 재판이 후 판결 이런 것을 꿈꾸고 왔고 계획을 해왔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니까 어제 얘기하는 것 같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그럴 얘기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제는 불안, 초조,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진짜 다음 주에 나온다면 정말로 사법
슈퍼위크라고 불러도 될 만큼 굵직한 결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주를 넘기면은요, 국민의 원망이 헌법재판소로 간다. 지금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이번 주 넘기면 원망의 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얼마나 윤석열 내란 수괴가 파괴했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지 이재명 형사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도 물론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저는 무죄 혹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80만 원 벌금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형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예. 사법부도 정무적 판단을 할 거예요. 네, 여러모로 사법부도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 박지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네요. 지금 시기가 좀 너무 위중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도 걸려있고 대통령의 탄핵 여부 그리고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법부가 정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다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이게 허위사실 공표 부분인데 김문기 씨를 모른다, 뭐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 또는 협박을 받았다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무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형법은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벌금에 있어서도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할 것이냐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좀 사법부가 지금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부분은 1심에서 너무 과도한 형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취소 파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다음 주가 슈퍼위크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네. 슈퍼위크, 여야가 바라는 결과는 다를 텐데 항소심에서 큰 변수가 생길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변경될 가능성이 있죠. 올려치기 할 가능성. 오히려 올려치기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데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 구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에 대해서는 바둑의 가장 하수인 30급도 못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로서 그 전문위원으로서 공선법 그 스케일도 만들었던데 직접 그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되기 전에 이것은 벌금 사안이 아니고 징역이나 집행유예 사안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문기 도시개발청 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고 검찰이 그 부분을 좀 더 다듬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하니까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가 했을 경우에는 뭐냐면은 1심에서 일부 무죄 왔던 두 부분이 오히려 유죄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혹을 때려다가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심에 있는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그것도 벌금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법적인 고수인 두 분이 너무 엇갈린 전망을 해주시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고요. 끝으로 두 분께 이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뒤에 총기 사용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무근이라고 하지만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게 공소장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신 가족부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아니 총이 있는데 총도 못 쏠 거면 총을 왜 갖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질책한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보고서가 쓰여졌는데 그 보고서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총기를 얘기했고 김건희 여사도 총기를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헌법 질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신속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피의 사실이 어떻게 누설되어서 언론에 나오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떤 그 구속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사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됐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가 문제고 또 직접 김건희 여사의 말이 녹음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하는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로 쓰일지 여부도 의문이고 백보양보에서 내용을 보면은 체포하기 전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체포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체포돼서 가는 그 과정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부인으로서 억울한 심정을 얘기했던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사실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